오, 안녕. 계속 출연하니까 하고 싶어지네. 이거 그대로 내보내야겠다. 아, 찍고 있나? 네. 아, 진짜? 우리는 징글징글 정신 챙겨 마시고야 네 기분 알아 잠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일단 40분짜리 영상 꽉 채워서 하면서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나가기 전에 먼저 좀 배웠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물리책처럼 뭔가 수십만 원 엄청 잔뜩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제 그 처음에 지금 유튜브에 이제 선생님 지인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찍었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함께 보면 좋을 정도로 정리를 잘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한테는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잘 하면 돼요. 미리 말하지만 물리는 다른 과학 과목들하고 다르게 약간 수학적인 그런 사고가 좀 필요해서 그냥 책 읽어본다, 선생님이 과학사 책 읽어보세요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뒤에 이제 대단원 마무리라든지 아니면 통합과학 다른 교과서 뭐 문제집 이런 거라도 풀어보면서 직접 풀어보고 이제 많이 틀려보면서 이게 왜 틀렸는가 그런 걸 좀 봐야 돼요. 그래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과서는 요거까지 하고 한 번에 싹 볼 거예요. 왜냐면은 교과서가 거의 이제 실험, 만들기 이런 수업 위주로 돼 있어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선생님이 프린트로 정리한 거 요걸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상으로 보면은 5쪽이에요, 5쪽. 지난 시간에, 4쪽이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이제 관성,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하면서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다.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다 해서 P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그리고 충격량은 충돌할 때 그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하면서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수식으로 쓰는 거는 한글로 쓰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풀 때는 그냥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요게 더 편하겠죠. M으로 치면은 M 이거 쓰는 시간이랑 질량 이렇게 쓰는 시간이랑 당연히 M 하나만 쓰는 게 더 빠르겠죠. 각설하고 이제 제대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린트 서쪽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제 충돌과 안전장치에서 충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충격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격을 줄이는 방법. 우리가 뭐 어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부딪혔어, 꽝 하고 우악 하면서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차가 이렇게 가다가 벅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벅 하면서 이렇게 부딪혀요. 아이고야 하면서 여기 부딪혀요. 그러면 이 차가 만약에 정지해 있고 뒤에서 그냥 혼자 박은 거면 보험상으로는 100대 1이에요. 100대 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지해 있었다면은 깽값 엄청 모르면 됩니다. 한의원 많이 가고 침 맞은데요. 이거 100대 0 맞나요? 저기요, 이거 100대 0 맞나요? 정지해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았어요. 네. 그러면 보험상 100대 0 맞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100대 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지해 있을 때 뒤에서 누가 박으면 바로 뒷목 잡고 나와서 이제 침 맞으러 가고 보약 타먹으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나중에 운전대 잡으면 절대 가만히 있는 차 뒤에서 박으면 안 돼요. 알았죠? 하지만 이렇게 박는 동안에 엄청 세게 달리다가 박았다고 칩시다. 이거 찌그러져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살짝 이렇게 받으면서 차 범퍼가 찌그러지겠죠. 앞 범퍼랑 뒷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이 충격이 점점 세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 딱딱한 부위, 우리도 운전석에 타 있는 사람도 으아 할 때는 좀 괜찮지만 으아 하고 부어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이미 힘을 많이 받을 때요. 그리고 다시 뒤로 밀려면서 아이고야 할 때는 다시 힘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충돌 경우에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힘이 처음에는 거의 없었지만 갑자기 확 증가했다가 그 충돌 피크점을 지나면 이 피크점을 지나면 다시 확 하고 떨어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냐가 이제 아까 말한 키포인트인데, 먼저 충돌할 때 똑같은 힘으로 충돌을 했어요. 근데 아까는 자동차는 자동차지만 이번에는 자동차가 벽에 혼자 박았다 생각해 봅시다. 딱딱한 곳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에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라 벽에 지 혼자 박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아프겠죠.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뒷차를 박았을 때랑 그냥 길을 달리다가 벽에 혼자 박았을 때랑 어느 게 더 아플까요? 당연히 벽에 박은 게 아프겠죠. 왜냐하면 벽은 딱딱하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충돌 시간이 그냥 자동차를 박을 때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짧아요. 이렇게 박았을 때랑 이렇게 박았을 때랑 당연히 충돌 시간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 차의 운동량, 운동하고 있는 차의 운동량은 똑같을 겁니다. 충돌 직전의 속력을 V라고 하고 이 자동차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즉 다시 말해서 이 차의 운동량인 MV, 질량 곱하기 속도죠. 이 운동량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충돌을 하게 되면 당연히 MV에서 0으로 돼버리니까 충격량은 똑같아요. 충격량은 똑같은데 충격량이 이 그래프에서 뭐라 했죠? 바로 이 면적이라 했습니다. 면적. 이 면적인데 이 면적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 t, 시간을 이렇게 좁혀본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이 지점이 아까 여기였다고 칠 때 한 많이 줄여서 왼쪽으로 또 이만큼 더 갔다고 쳐요. 그럼 이 면적하고 똑같으려면 여기 출발 이렇게 이 지점이 조금 더 좁아진다면 당연히 이 피크점은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지겠죠.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래프의 면적은 i로 똑같다. 그래서 i. 즉 충격량이 똑같을 때 시간이 줄어들면 충돌하는 시간이 작다면 이 피크점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더 아프겠죠. 반대로 여기 뭐 쿠션이 이렇게 크게 있다고 칩시다. 공기 쿠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충돌을 할 때, 자동차가 충돌을 할 때 흡수를 해주겠죠. 힘을, 에어백이. 그러면 박을 때 이러면서 떨어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빵 받고, 그래서 빵 받고 쑥 들어가면서 다시 이렇게 멈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아까 맨 처음 이 지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 더 늘어나겠죠. 요 끝에쯤에까지 시간이 늘어났다고 한번 봅시다. 요 면적이 같으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끝점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으니까 당연히 이 면적이 똑같게 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를 양옆으로 잡아당기면 되겠죠. 그러면 피크점이 어떻게 될까요? 피크점이 낮아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면적도 마찬가지로 똑같다. 뭐랑? 요 앞에 거랑. 얘도 i가 되겠습니다. i. 결국에는 뭐냐? 이 자동차가 시속 100km/h로 미안합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충돌을 했어. 충돌을 했는데 충돌하는 시간에 따라 어차피 충돌하고 나서의 충격량은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정지를 할 거니까.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똑같은데 이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피크점이 첫 번째는 중간인데 두 번째 시간이 첫 번째보다 짧아지면은 당연히 피크점은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짜고시키니까. 그리고 반대로 시간이 첫 번째보다 늘어난다면 뒤로 잡아당기니까 이 피크점이 한참 낮아지겠죠. 여기서 이만큼으로 낮았어요. 그럼 봅시다. 이 피크점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피크점도 많이 이상하죠. 피크가 뭐냐면 결국에는 충돌 중에 받는 힘이거든요. 이걸 바로 충격력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충격력. 콜라이드 포스라고. 그래서 이 충격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충돌 중에 시간이 짧다면 충격력이 더 커질 것이고 높아졌죠. 그리고 충돌 시간이 길어진다면 충돌 시 받는 힘, 이거는 충격력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충돌하는 시간을 늘리면, 충격을 받는 시간을 늘리면, 어차피 똑같은 충격량은 똑같아요, 여러분. 충격량은 똑같은데 충돌 혹은 충격의 시간을 늘리면, 여기 상상 제작소에 분필이 파란색하고 하얀색밖에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늘리면 충격력, 아까 선생님이 말한 이 충돌 중에 받는 힘이에요. 충돌 중에 받는 힘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이때 충격력이 뭐였죠? 충격력은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게 F에다가 그냥 컴마 하나를 딱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힘은 그냥 F였는데 F 프라임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점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여러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I 나누기 시간, 충격량분의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이거랑 똑같은데 결국에 똑같은 건데 그냥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놨어요. 왜냐하면 요거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이제 조금 더 응용하고 심화되기 때문에 뭐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프라임을 붙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충돌 시 받는 요 빈칸이 있어요. 빈칸 뭐냐? 바로 전체 힘의 충돌 시 받는 전체 힘의 분산이라는 거예요. 분산.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똑같은 힘을 100만큼을 줄 때 1초 동안에 100을 다 주냐 아니면 100짜리를 5초 동안 주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면은 초당 맞는 데미지는 한 번에 100 따르면은 피통 채울 시간도 없어요. 아이템 쓸 시간도 없단 말이야. 근데 5초 동안 20씩 5초 동안 단다면 제가 피를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게임으로 따졌을 때. 즉 실생활에서 얘기를 하자면 내 뼈가 부러지는데 필요한 힘이 100이라고 칩시다. 근데 100짜리를 1초 동안에 주면 뼈가 부러지겠지 1초 동안에. 근데 이 100을 5초 동안에 20씩 나눠서 주면은 뼈가 20 이렇게 받기 때문에 부러질 일은 없어요. 아프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에 의한 충돌 시 받는 전체 힘의 분산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분산이라는 단어 잘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힘의 분산, 이게 바로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거를 활용해서 이런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해서 시간 이렇게 늘렸죠. 이 시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는 실생활에서 안전장치라는 걸 만듭니다. 안전장치. 이게 바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선생님이 프린트에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프린트 보면서 일단 하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정리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장치의 예시. 먼저 요 충격량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에어백이 있겠죠. 에어백.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운전대 선생님이 자꾸 가 윙 하고 갔다가 이거 박았어. 벽에 박아가지고 으악 하면 이렇게 바로 부딪히겠죠. 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얘가 뻥 하고 풍선이 나와서 받는 동안에 에어백을 먼저 이렇게 달고 이러면서 이제 충돌을 좀 감소할 수 있겠죠. 자동차 시험 같은 거 여러분 동영상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더미 마네킹 이렇게 운전대에다 놓고 충돌시키면 마네킹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지? 그게 바로 에어백. 핸들에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핸들에서 자동차 앞에서 충격을 받으면 핸들에서 먼저 뽕 하고 이렇게 공기 주머니가 나와요. 공기 주머니가 나와서
이게 충돌을 할 때 여기 이제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범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럼 뭐냐? 범퍼가 바로 요 앞뒤에 달려있는 요 꽁지. 여러분 그 트렁크 밑에, 자동차 트렁크 밑에 보면 살짝 이렇게 흔히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엉덩이라고 부르는데 이 궁뎅이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범퍼예요. 얘는 찌그러지면서 아까 말했죠. 벽처럼 이렇게 부딪히면 되면 딱딱해가지고 그 충격을 흡수를 못하는데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그래도 충격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자면 어떤 충돌 상황이 있을 때 깨지지 않았다면, 깨질 만한 것이 깨지지 않았다면 그만큼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주병으로, 여러분 소주병 아랫대가리로 이렇게 딱 때렸어. 병이 안 깨지잖아. 왜냐면 밑에가 딱딱하니까. 소주병은 이상하게 콜라병으로 밑에 팍 찍었어요. 그러면 병이 안 깨지니까 더 아픈 거야. 근데 옆부분으로 이렇게 빵 때렸어. 그럼 병이 깨지겠죠? 병이 깨지면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충돌 시간이 은근히 늘어나는 거지. 충격도 흡수해주면서 깨지면서. 그래서 덜 아픕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실험을 하거나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헬멧이 있습니다. 헬멧도 마찬가지로 헬멧 안에 이 스펀지가 있으면서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 헬멧이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 보호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릎 보호대라고 하면은 그 관절 보호대 하는 거 말고 뭐 스케이트 탈 때 이렇게 무릎에다가 안전장비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랑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안전띠예요. 안전띠인데 안전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차가 갑자기 충돌을 한다고 멈췄어. 이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 벽에 부딪히거나 뭐 앞에 차를 덮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해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앞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왜? 얘는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하고 있어서 앞으로 가는데 이 앞으로 가는 거를 가면 어떻게 돼? 핸들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하면서 부딪혀. 그리고 몸도 으악 하면서 목이랑 다 나간단 말이야. 그것을 안전띠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전띠가 이렇게 잡아주면서 나가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입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몸이 나가지 못하도록 이 관성, 운동 관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띠랑 에어백 범퍼 헬멧이랑은 약간 똑같은 안전장치지만 그 성질이 달라요. 안전띠는 관성, 그리고 에어백 범퍼 헬멧 이런 거는 충격의 시간을 늘려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띠도 실제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빡 잡아당기잖아? 그러면 안전띠가 안 빠져. 여러분 아빠 차 갖다 한번 실험해보세요. 이건 뭐 한다고 고장나거나 하잖아요. 만약에 고장나면 제 탓하지 마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프린트를 다 맞고요. 프린트의 첫 번째 칸은 그래서 충격을 받는 시간을 늘리면 받는 힘을 줄일 수 있다고. 안전장치 원리 하면은 관성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하면 안전벨트가 되겠죠. 안전벨트. 그래서 안전띠, 안전벨트는 한글 영어 써가지고 안전띠에서 한글로 씁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어백이 되겠죠. 얘는 영어니까 그냥 에어백 그대로 쓰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 4번 형성평가 해볼 건데요. 형성평가는 동영상 일시 정지하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 풀었나요? 그러면 한번 형성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형성평가를 두 개를 적었는데 모르고 이건 적용하기예요. 적용하기. 잘못 적었나? 지금 지웠지? 적용. 형성평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음 중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지면 충돌 시 운전자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입니다. 충격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충격량이 커집니다. 왜 커지냐? 한번 봅시다.
일단 속력이 빨라졌어요. 속력이 V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운동량, P는 MV였죠.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속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당연히 운동량도 빨라져요. 운동량도 빨라지고 이게 결국에는 뭐냐? 자, 이렇게 되면 보이겠죠? 자, 이제 V가 속력이 빨라지면 속도가 빨라지면 속도 곱하기 질량이 운동량 역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량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충돌했을 때 마지막에 정지를 하니까 이 P2 빼기 P1 즉 다시 말해서 나중에 운동량이 0이 되는 거니까 이 운동량 변화량 역시 커지는 거예요. 운동량 변화량 역시 커지는 거고 이 운동량 변화량이 뭐였죠? 바로 충격량이었죠. 충격량. 그래서 I, 충격량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속력이 빨라지면 충격량이 커지겠죠. 근데 두 번째로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장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써보자인데요.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충돌 시간을 늘린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 충돌 시간 늘린다. 얘처럼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 몸 아작나는 거예요. 충돌 시간을 늘려서 여러분 몸을 지켜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물리를 배우는 거예요. 물리가 실생활에 써먹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그래서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돌 시 받는 힘, 충돌 시 받는 힘, 이게 뭐라 했죠? 바로 충격력이라 했습니다. 충격력. 충격력이다. 이 충격력을 어떻게 한다 했죠? 바로 이 충돌시 받는 전체 힘이 충격력이니까 이 충격력을 분산시킨다 했어요. 분산. 충돌시 받는 힘 분산. 퍼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장치의 공통점은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돌 시 받는 힘, 다시 말해 충격력을 분산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적용하기인데요. 여기 다시 써야겠다. 네, 그 다음 적용하기인데요. 네, 그 다음 적용하기인데요. 여러분 당황했을 겁니다. 적용하기. 1번이 보기에서 고를 했는데 보기가 없어. 이거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편집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기는 다음 수업 시간 때, 다음 주에 여러분 수행평가죠. 수행평가 아마 금요일 중에 안내랑 공지사항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틀 연속 붙은 수업 때 그때 이제 수행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반인가? 5반은 과학사 수업이랑 통합과학 수업을 어차피 둘 다 제가 하니까 두 개 바꿀게요. 바꿔서 아마 그렇게 하면 이틀 연속으로 그게 나올 거야. 날짜는 이제 따로 공지를 해줄 테니까 그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제 한 차씩 남죠. 남는 한 차씩 동안에 이 역학 파트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서 여기 이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넘어가고요. 2번은 제한 속도가 60인도로해서 규정 속도를 어겼대요. 얼마로 움직였대요? 60짜리를 60km/h를 90km/h로 과속을 했어. 왜 과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과속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되냐? 충돌시 어떻게 되냐 이건데 한번 봅시다. 이때 속력이 V가 60km/h니까
질량은 어차피 똑같을 거냐. 자동차의 질량은 우리가 M이라고 할게요. M, mass. 질량을 M이라고 하는 이유는 mass가 질량을 영어로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 곱하기 60 이게 바로 운동량이겠죠. 운동량. 그래서 충돌을 하면 운동량이 속력이 0이 되니까 당연히 운동량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 이게 충격량이라고 했고 이거는 P2 빼기 P1이니까 이때 원래는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요. 안 씌워줘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씌워줘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60인데 그냥 플러스 60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이 숫자만 볼 거거든. 얘는 60이 나와요. 충격량이 60. 단위는 당연히 이제 킬로그램 곱하기 여기서는 킬로미터 퍼 아워니까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되겠죠. 근데 90km per hour일 때는 어떻게 되죠? 똑같이 질량은 같으니까 m 곱하기 90km per hour 이게 초기 운동량이 있겠죠. 운동량이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앞에 프라임 붙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중 운동량은 빵이 되겠죠.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다시 쓰면 P2 빼기 P1이다. 이건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90인데 우리는 플러스 90만 보고 플러스 90으로 해도 상관없다 했죠. 그래서 무슨 90이다. 그래서 충격량은 90kg 곱하기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되겠죠. 몇 배 차이 나죠? 1.5배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비뼈에 금갈만한 거를 갈비뼈가 부러지게 만든다니까. 1.5배 충격량을 더 받으면 갈비뼈가 부러져서 여러분 폐에 빵꾸 났다 생각해보세요. 호흡곤란으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과속이 무섭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 달걀의 운동인데 달걀이 똑같은 달걀을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달걀이라고. 그러니까 질량도 같고 뭐 공기저항도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괜히 이상한 걸 태클 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옳은 거를 고르세요 하는데 기억 한번 봅시다. 기억. 두 달걀의 운동량 변화량이 크기는 같다. 자, 두 개의 달걀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똑같은 착지 지점에 이제 방석이 있고 하나는 방석이 없어요. 하나는 깨졌고 하나 안 깨졌습니다. 중력과 속도는 두 물체에 어떻게 작용한다 했죠? 똑같이 작용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충돌하기 직전, 진짜 요 직전, 바닥 직전에 이때 속력은 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빵이었고 요거 안 봐도 되지. 똑같아요. V로, 어떤 V라고 합시다. V. 뭐 100m per second 뭐 이런 식으로. 일단 V로 똑같아. 충돌하면은 얘가 정지를 하게 되겠죠. 뭐 깨져서 정지가 되든지 여튼 속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V에서 0으로 바뀌어요. 이건 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A든 B든 간에. 근데 운동량은 뭐라 했죠? M 곱하기 V라 했어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어떤 속도로 도달했다가 빵으로 됐기 때문에 이 속도의 변화는 똑같아서 결국에는 운동량도 똑같다. 운동량도 똑같고 운동량의 변화도 똑같겠죠. 자, 그럼 봅시다. 운동량의 변화가 뭐야? 결국 충격량이거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두 달걀을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뭘 놓든 간에 상관없이 아까 선생님이 수업 때 말했던 것처럼 운동량도 똑같고 충격량도 똑같은 겁니다. 단지 이 방석을 깔아 놓음으로써 충돌을 할 때 이 충돌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두 달걀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하니까 기억은 맞겠죠. 그리고 니은 봅시다. 니은. 충격량의 크기라 나와 있는데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가 충격량이기 때문에 니은 역시 맞겠죠. 디귿 봅시다. 평균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평균 힘은 뭐냐면 쉽게 충격력을 생각하면 돼요. 충격력.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그래프의 피크점, 이 그래프의 피크점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게 더 높아요? 시간이 더 짧은
얘는 충돌 시간이 짧잖아. 첫 번째 거는. 왜냐면 맨바닥이 떨어지니까. 오른쪽 거는 그에 비해서 시간이 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왼쪽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면서 피크점이 낮아지는 약간 그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충격력이 A가 더 큼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평균 힘이라는 게 이제 충격력이 있기 때문에 이 충격력의 크기는 다른데 여기 같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교과서 나머지를 다 끝내고 이제 뭐 아까 못했던 적용하기 1번이랑 교과서에 이제 정리하기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전 떨구는 실험을 할 때에는 가로축은 똑같이 시간이지만 세로축은 속력, 속도, V였어요. 하지만 어제 오늘 한 이 충격량의 경우에는 이 가로축 X축은 마찬가지로 T, 시간으로 똑같았지만 Y축인 세로축은 충격 힘이에요. 충격 힘. 그리고 그래프 둘이 다르다는 거 알고 이때 등가속도 운동, 이거 등속도 운동, 이거 이제 그래프 모양 잘 알아보고 합시다. 오늘의 학습까지는 없고요. 출석 체크 문제는 뭐냐면 이따가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 물음표에 들어간 말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이기봉이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